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말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워낙 가파르게 떨어져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120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그만큼 심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더해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미국 증시에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최근 2년 내 지금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어제 아침까지 뭐 다우존스가 7%인데 오늘 보니까 한 4% 중반대 하락을 또 추가를 해서 세계 3대 지수 모두 공이 10%대 초중반 하락을 이번 주에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한 원인은 뭐 크게는 질병 확산에 따른 이익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여기에 지금 디지털세 및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샌더스 후보가 좀 앞서감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지금 소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올해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1월 말 8.5%에서 현재 한 7.5% 성장으로 약 1%포인트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뭐 증세 부담감 요 둘 중에서 사실 어느 것이 파급이 있었나를 평가해 볼 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경우 미국 내 확진자 수가 뭐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중국이 이제 좀 확진자 증가세가 꺾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바이러스보다 증세 우려감이 증시 급락의 실적 원인이라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주말에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G20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지난 1월 IMF가 마련한 디지털세 그 부과를 위해서 기본 골고 합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을 이제 합의했다 이런 것이 미국 기술주의 급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민주당의 그 샌더스 후보가 경선에서 초도한 돌풍을 보였던 부티지지 후보를 누르고 급진파인 그 샌더스 후보가 1위로 나선 것도 증세에 대한 부담 요인이 증시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샌더스 후보가 치고 올라올수록 시장은 불안해하는 흐름들은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요. 그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가 유럽 증시 크게 좀 꺾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 이 증세에 대한 부담감도 있단 말이죠.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디지털세 도입 이런 부분이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세는 사실 OECD가 올해 말 까지 어떤 그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제 합의안을 지금 마련할 예정인 그런 건데요.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세 방안인데요.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국가별로 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2%에서 한 3% 수준으로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 그 주로 유럽 지역 국가들이 도입했거나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반대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IT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프랑스가 먼저 이 디지털세를 도입을 했지만 미국의 그런 보복관세 우려감에 시행을 지금 1년 정도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국은 올해 그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실시하겠다고 말해놨는데 아직 실시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IT 기업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그 현대자동차도 이제 글로벌 기업 안에 속하면서 디지털세에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OECD의 그 합의안이 올해 나오면 국내법 및 그런 조약 개정을 통해서 약 2년 내지 3년 이후에 도입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IT 기업들의 증세 부담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 성장에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레이스에서 초반에 샌더스 후보가 1위로 지금 계속 올라옴으로써 샌더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지금 법인세를 35%까지 증세하는 것, 여기에 그 소득별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디지털세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의안까지는 언제 나오겠다라는 건 확인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미국과 주요 유럽국 같은 경우에 이견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주시하시면서 잘 봐야 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뉴욕 증시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공포 때문에 낙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겁에 질려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 네, 일단 단기적 전망은 사실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그 전망의 배경 그러니까 조건이 확진자가 수가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전제가 자꾸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있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급락이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동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던 미국 증시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었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 미국 증시는 과거 5개년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PER로는 한 11.5% 그리고 PBR로는 한 16.7%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급락을 통해서 지금 PER은 거의 5개년 평균 수준에 이제 근접을 했다. 또는 내지는 조금 하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회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매우 낮아졌다라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시가 좀 하락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될수록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확산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점은 좀 추가 급락을 막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좀 요거는 좀 참고하셔서 먼저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인 그런 바이든 후보가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조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될 수 있고 또한 중산층 감세 정책을 들고 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그래도 재선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우려감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오늘까지 좀 급락을 해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좀 남아 있어서 일단은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증시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완화됐다는 건데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그럼 글로벌 영향 좀 조금 더 파악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사실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어제 그 신규 확진자 수가 433명이었는데요. 예. 그저께 406명에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500명 미만으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폭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역시 29명이었는데요. 지난달 28일 26명 그 사망자 이후 한 달 만에 최소 사망자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 내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경제 활동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발전소의 석탄 소모량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주요 산업별 가동률도 예전 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 내 그런 조업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많은 전문 기관에서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대 초반으로 수정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인 전망치도 5%대 중반 또는 그 이하로 좀 낮춰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결국 중국으로의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GDP 대비 관광 수입이 좀 높은 국가들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가들을 좀 선정해 봤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이 이에 지금 해당되는 국가들입니다. 보면 아시아드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어제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1%로 지금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진압에 정부의 노력이 보다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좀 끙끙 앓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확진자 수 집계 결과 지속적으로 주목하시면서 바라봐야 할 이유 있고 우리나라 특히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